안녕하세요.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리어 개발 센터 개커쌤 채널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스토리가 돋보이는 자기소개서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관련된 작성 사례 및 해설, 그리고 스토리가 돋보이는 자기소개서 글의 공통적 특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나만의 스토리를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토리는 구체적인 일화이며 경험담이기 때문에 읽는 이의 눈길을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여타 일반적인 글에 비해 그 느낌이 더 따뜻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토리 형식의 자기소개서가 갖는 가장 큰 이점은 무엇보다도 지원자의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지원자의 자소서를 검토하다 보면 그 내용의 사실 여부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진위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만으로도 지원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감정 요인이 발생합니다. 이에 비해 스토리 형식의 자소서는 지원자가 보여주는 이야기를 읽는 이가 따라가며 상상도 하고 심지어 감동까지 받으면서 그 내용 자체를 의구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만의 스토리를 자기소개서에 담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사건 또는 에피소드의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요 사건의 연대기가 완성된 후에는 각 사건의 세부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고, 그 경험에서 나는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등을 간략하게 메모해 두면 이후 자소서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나만의 스토리가 돋보이는 자기소개서의 사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돋보이는 자소서 사례 1. 가장 힘들었던 경험. 공교롭게도 고3 수능 시험 직후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험 끝나고 그 해방감 속에서 여기저기 놀러 다닐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이번 환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항암 치료는 환자의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오곤 했지만 전화 받는 것조차 내키지 않았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를 마친 후 일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몇 개월 병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비하면 나는 20년 가까이 살았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옛날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다면 육체적인 아픔으로 마음까지 지쳐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친구가 되겠다고. 그 이후로 친구들보다 1년 늦게 대학에 다니게 되었고 입학하자마자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아동 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고3 때 마주쳤던 난관으로 혼자만 챙기는 삶에서 주변 사람들도 챙기는 삶으로 바뀐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암 선고는 저에게 불행한 사고가 아니라 좀 더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게 해준 뜻 깊은 전환점이었습니다. 검토 의견. 수능 시험에서의 해방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암 선고를 받은 절묘한 타이밍이 읽는 이를 더 안타깝게 만듭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과정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마친 후 일반 병동으로 옮겨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지원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중증 환자이지만 아동 환자들에 대해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원자의 긍정적인 태도와 인간애가 돋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지원자가 참여했던 병원 봉사활동을 보면 여타 봉사활동과 비교하기 힘든 깊이와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자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활용하여 아동 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절실한 이유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토리가 돋보이는 자소서 사례 2. 고객 만족 경험. 대학 1학년 여름방학 때 집 근처 카센터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무실 청소와 같은 일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출근하여 할 일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봐도 딱히 무엇을 하라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카센터 주변에 세워져 있는 차량을 닥치는 대로 세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차들 중에는 카센터 직원 차도 있었고 방문 고객의 차량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세차를 위해 퇴근 후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손세차 요령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센터 주변에 있는 세차장에 가서 손세차하는 분들을 통해 기동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차 실력이 더 늘었고 저에게 세차에 대한 특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문 고객들 중에 의외의 세차 서비스를 받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런 고객들의 반응에 놀란 사장님은 카센터 입구에 무료 손세차 서비스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어주셨습니다. 정비사 중에 짓궂은 분은 저 때문에 일이 너무 많아졌다고 원망하며 제 엉덩이를 걷어차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말로만 들었던 고객 감동 서비스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검토 의견. 카센터에서의 고객 감동 서비스는 정비 기술에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엉뚱하게도 세차 서비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뭔가 일을 해야겠는데 할 일이 없어서 난처해하다가 카센터 주변에 있는 차들을 닥치는 대로 세차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할 일 없으면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책이라도 보면 될 텐데 이 지원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자의 적극성과 성실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동묘사입니다. 그리고 세차를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여 대충 할 수도 있는데 이 지원자는 근무 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세차 요령에 대해 연구도 하고 주변 세차장에 찾아가 귀동량도 했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믿음직하게 보일 수 있는 성향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고객 감동이라는 말은 거의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지만 실제로 고객 감동을 경험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 지원자의 사례는 고객으로서 고객 감동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학생이 고객 감동 서비스를 직접 개발한 것이라 더 놀랍습니다. 스토리가 돋보이는 자소서 사례 3. 성장 과정. 대부분의 자녀가 그렇듯이 저 또한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아버지께서 실직자가 되시고 그 대신 어머니께서 식당 일이나 대형마트의 계산대 일을 하시며 가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10년 넘게 전업주부로 생활하시다 갑자기 생업전선에 뛰어드시어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의외로 어머니께서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자녀들을 대해주셨습니다. 일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 일을 통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퇴근 후 자녀들과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그날 일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유별난 손님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 등에 관해 신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언니와 저는 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호기심이 더 커졌고 이미 고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 일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인생 살아보니 학교 성적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사회에 나가보면 학교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으니 더 넓고 더 길게 보고 학교 생활을 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언니와 저는 학교 다니면서 성적보다는 아르바이트 일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 학교 성적도 항상 중위권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장 환경 속에서 일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제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어머니께서 두 딸에게 건네주신 제일 멋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의견. 자소서에서 아버지는 빼놓고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 지원자는 어머니의 행동, 성향, 발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남편의 실직으로 대신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던 힘든 상황에서도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던 어머님의 긍정적 태도가 멋지게 보입니다. 살면서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이를 치고 나갈 수 있는 적극성과 의연함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학교 성적에 연연할 필요 없다는 말씀 또한 다른 부모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의연함이며 삶에 대한 대국적인 자세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영향으로 두 딸도 학교 성적보다 아르바이트 일에 더 몰입하게 되는 모습이 안타깝게 보이지 않고 멋지게 보입니다. 이 글의 후반부를 보면 지원자는 어머니로부터 엄청 소중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도 소중한 유산이지만 주어진 보상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 근로의식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유산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보다 일의 보람을 더 중시하겠다는 자세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주인 정신이나 사장 마인드에 해당됩니다. 이 지원자는 앞으로 뭔가 큰 일을 해낼 것 같은 품새가 느껴집니다. 이상과 같은 스토리가 돋보이는 자소서의 사례를 검토해 볼 때 몇 가지 공통적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극장을 보는 듯한 감동 요소가 있습니다. 지원자가 등장하여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주인공은 그 장애물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난관을 잘 극복함으로써 감동적인 스토리를 연출해냅니다. 1번 지원자는 암 선고를 극복했고 2번 지원자는 할 일이 없는 난처한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3번 지원자는 아버지의 실직에 따른 가정 경제의 위기를 어머니, 언니와 힘을 합쳐 이겨냈습니다. 둘째, 주어진 상황과 자신의 선택, 그리고 행동을 보여줄 뿐 자신의 어떤 역량에 관해 주장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의 설득력이 더 강해집니다. 1번 사례를 보고 나면 이 지원자는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챙기면서 같이 갈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2번 사례를 보고 나면 이 지원자는 회사에 나와서 그냥 놀라고 해도 뭔가 할 만한 일을 만들어서 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3번 사례를 보고 나면 이 지원자는 어떤 까다로운 일을 시켜도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갈 사람으로 보입니다. 셋째,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뭔가 바람직하고 가치가 있는 성취일 또는 결과가 등장합니다. 1번 지원자는 중증 질환으로 병원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2번 지원자는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방문 고객들에게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카센터는 고객 수가 많아지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3번 지원자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일의 즐거움을 깨우치게 되었고 주도적인 근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끔 취업용 자기소개서를 보면서도 감동을 느낄 수 있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감동을 주는 자소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개의 자소서를 보면 감동적인 자소서는 1개 내지 2개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런 감동적인 자소서는 대부분 스토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인 자소서를 완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리어 개발센터 개커쌤 채널이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